이 소녀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로 13년 동안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외출할 때조차 머리를 완전히 감싸는 스카프를 사용했습니다. 스카프가 벗겨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2세 된 소녀의 얼굴은 말과 똑같아 보였고 얼굴 중앙은 비정상적으로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두 눈은 옆으로 밀려나 있었고 코와 입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이말처럼 보이는 얼굴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녀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이런 피해를 입은 것일까요? 이 소녀는 과연 예전의 정상적인 얼굴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기이한 얘기를 함께 탐구해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새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는 중국 저장성에 사는 우샤오옌이라는 소녀의 실화입니다. 우샤오옌은 1987년 중국의 외딴 산골 마을에 있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우샤오옌은 다른 많은 어린 소녀들처럼 크고 검은 눈을 가진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농부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녀가 착하고 철든 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샤오옌은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거나 신경 쓰이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녀는 반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그녀가 겨우 8살이었고 초등학교 2학년일 때였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이 자주 가렵고 눈물이 나며 따가운 느낌까지 드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그녀는 엄마에게 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마치 흐릿한 막이 가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엄마는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부모님이 생계를 위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우샤오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칠판의 글씨를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생님께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선생님은 그녀에게 눈위생을 잘 지키고 충분히 쉬라는 조언만 해주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시력은 급격히 악화되어 칠판의 글씨를 전혀 읽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샤오옌의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자 선생님은 그녀의 부모님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연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는 텔레비전이 고가의 가전제품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에서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흑백 텔레비전을 소유한 가구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우샤오옌의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녀가 집에서 공부하거나 들판에서 일만 했는데 시력이 이렇게 빨리 나빠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 묻자 그녀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눈이 따갑고 흐릿한 막이 있다는 얘기를 다시 전했습니다. 이제야 엄마는 몇 달 전에 무시했던 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 가족은 그녀를 군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기구가 없어 의사들은 간단한 검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를 듣고 단지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안약 한 병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몇 주 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모두 소진되었지만 그녀의 눈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약국에서 안약을 구입해 사용하며 병이 나아지길 바랐습니다. 모든 일이 계속 진행되다가 우샤오옌이고 살이 되어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갔을 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샤오옌의 얼굴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굴 위에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매우 가렵고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딸의 부어오른 얼굴에 연고를 발라보기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그들은 딸의 얼굴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샤오옌의 코가 갑작스럽게 부어올라 두 눈이 양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두 눈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이후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으며 얼굴에 가해진 압박으로 인해
샤오에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그녀의 부모님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딸을 군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의사들조차 그녀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병원의 시설은 매우 열악했고 현대적인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희귀한 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족에게 소염제와 부기를 가라앉히는 약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샤오엔의 얼굴은 점점 더 부풀어 올랐고 그녀는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려 노력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로부터 끊임없이 놀림을 받았고 그녀는 수치심에 결국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했고 집에 머물면서 혼자 글자를 쓰는 법을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소녀의 기이한 얼굴에 대한 소식은 곧 가난한 시골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기이한 얼굴을 직접 보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몇 달 뒤 그녀의 코는 더욱 심각하게 변형되어 거의 완전히 파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코는 커다란 부푼 덩어리에 가려져 있었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코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숨 쉬는데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눈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샤오엔의 기이한 얼굴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이 동물, 특히 말과 닮았다고 여겨 그녀에게 말얼굴 소녀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추한 얼굴로 인한 열등감과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조롱받을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샤오엔은 하루 종일 집에 숨어 지내기만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녀의 가족에게 동정을 표하는 반면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병에 걸린 원인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말얼굴로 변형된 이유가 식습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난하고 외딴 산골 지역에서는 음식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식량을 절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축이나 가금류가 병으로 죽으면 이를 묻거나 폐기하지 않고 종종 음식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우샤오엔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고 병든 돼지, 닭, 오리를 요리해 가족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샤오엔의 부모님은 딸이 박테리아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 병이 생겼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은 일상적인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몇몇 마을 사람들이 한약을 얼굴에 바르면 좋다는 조언을 하자 그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민간요법 재료를 찾아내어 갈아서 손녀의 얼굴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샤오엔은 이 치료법에 반대했는데 얼굴에 약을 바를 때마다 화끈거리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없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녀에게 약초를 달여 마시게 하며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민간요법으로 치료한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얼굴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부어올랐습니다. 가족은 결국 병원을 찾아 소염제와 진통제 처방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말얼굴 소녀에 대한 소문은 마을을 넘어 군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녀의 가족이 저주를 받아 신령이 딸에게 화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우샤오엔의 가족이 신령을 거스르거나 누군가의 보복으로 인해 딸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샤오엔은 가족의 자랑거리였고 부모님은 그녀가 밝은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손녀가 신령의 벌을 받았거나 악한 사람의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한 조부모님은 가족에게 무당을 불러 해원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큰 돈을 들여 해원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샤오엔의 얼굴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샤오엔은 자신의 기이한 병이 가족에게 걱정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성격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집안에 틀어박혀 전혀 밖으로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집안의 모든 거울을 치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 불편함을 느꼈고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놀 수 있는 또래 친구들을 질투했습니다. 결국 샤오엔은 몇 년 동안 집안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방 안에 거울은 없었지만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만지며 점점 더 부어오른 얼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샤오에는 한 소녀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춘기 소녀들이 가장 꾸미기 좋아하는 나이에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샤오에는 십수년 동안 집안에 갇혀 지내며 외출할 때는 얼굴과 머리를 완전히 가리는 천을 썼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이한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족의 삶은 원래도 어려웠지만 수년간 그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가족에게 또 한 번의 끔찍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는 점점 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품삯을 받는 일을 추가로 하며 딸을 대도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할 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일한 탓에 몸이 점점 지쳐갔고 결국 과로로 인해 뇌출혈을 동반한 뇌졸중을 겪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신속히 이송되어 생명은 건졌지만 어머니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샤오엔의 아버지 우리룽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딸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아내의 병원비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자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샤오엔에게 맡겨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질병에 시달린 탓에 그녀의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일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샤오엔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물건을 더듬어 감각적으로 구별하며 채소를 씻고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가끔 음식을 준비할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음식이 짜질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딸의 정성을 소중히 여기며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 또한 온전히 그녀의 손에 맡겨져 있었고 이를 통해 아버지를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력을 잃은 탓에 샤오에는 때때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던 중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충격으로 그녀의 얼굴에 있던 커다란 종양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심각하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날 비가 내려 아버지가 집에 있었고 딸이 사고로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곧바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은 샤오엔의 심각하게 변형된 얼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은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출혈을 멈추고 상처를 봉합한 뒤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점은 2009년으로 우샤오에는 이미 2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의료 장비를 사용해 진단한 결과 지방병원의 의사들은 그녀가 시신경 종양에 걸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희귀한 병은 마을 사람들이 주장한 식습관 문제나 신령의 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의사의 확신에 찬 설명을 들은 아버지 우리룽은 가족을 짓눌러온 수십 년간의 고통스러운 짐을 덜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딸이 수술을 통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샤오엔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그녀는 약 1000ml의 피를 잃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총 혈액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응급조치를 조금만 늦췄더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얼굴의 종양이 이미 터진 상태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인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필요성을 들은 우리룽은 갑작스러운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딸을 위해 수술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었지만 가족의 재정 상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족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고 어머니가 쓰러진 이후 병원비까지 부담이 급증하면서 모든 자금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농사 외에도 부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족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고 종종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리룽이 수술 비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의사가 기자들에게 딸의 병에 대해 보도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들은 우리룽은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딸이 얼굴에 대한 얘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할까봐 망설였습니다. 딸은 이제 겨우 22살에 불과했으며 그녀의 말얼굴이 세간의 이목을 받게 되면 큰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뇌출혈로 침대에 누워있고
딸의 수술비 마련이 절실한 현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신문과 방송을 통해 얘기를 알리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샤오웨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인터뷰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우리룽 역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딸의 삶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곧 여러 대형 언론 매체들이 그녀의 얘기를 보도했고 저장성 전체는 샤오엔의 기이한 말 얼굴 소녀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 수많은 기사가 그녀와 가족을 돕기 위해 기부를 호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샤오엔의 얼굴에 대한 호기심에서 이 소식을 접했는데 많은 이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며 가족에게 동정을 표했습니다. 몇 주 만에 전국적으로 약 1만 1천 달러의 기부금이 모여 그녀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희망을 안고 병원을 다시 찾은 두 부녀는 의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 성공 가능성이 단영 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우리룽에게 차가운 물을 끼얹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저장성 병원보다 더 큰 병원인 광저우에 위치한 중산대학 부속병원을 추천하며 그곳에는 더욱 뛰어난 의사와 첨단 의료 장비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샤오엔의 얘기는 랴오닝 위성방송, 광저우 일보 등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기부에 동참하며 약 15,000달러가 추가로 모였습니다. 이 기부금은 두 부녀가 광저우로 이동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초 우리룽은 딸 샤오엔과 함께 기차를 타고 광저우로 향했습니다. 이 여행은 샤오엔 24년 만에 집 밖으로 떠난 가장 긴 여정이었습니다. 3월의 어느 날 한 특별한 소녀가 광저우에 위치한 중산대학 부속병원의 외래 진료동에 도착했습니다. 소녀는 작고 왜소한 체구였으며 머리를 분홍색 스카프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병원에 있던 의사들과 다른 환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의사들에게 그녀는 자신이 너무 추하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봐 머리를 감췄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의료진은 더욱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의사의 격려에 힘입어 샤오에는 머뭇거리며 스카프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중산대학 부속병원 구강학 안면외과의 책임자인 리아오구이칭 박사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의사로 일해온 그조차도 이런 사례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얼굴 중앙에는 커다란 돌출된 종양이 있었고 이는 두 눈을 얼굴 양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코와 입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모든 비율과 선이 망가져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말의 얼굴을 연상케 했습니다. 의사는 CT 스캔을 통해 그녀의 얼굴 상태를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CT 결과 환자의 뺨 중앙에 큰 이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두개골 크기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이 이물질은 얼굴 전체를 압박하며 비정상적으로 돌출되었고 그로 인해 얼굴의 모든 선이 파괴되었습니다. 압박으로 인해 두 눈은 얼굴 양옆으로 밀려났고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코는 납작해져 후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입은 턱 끝 가까이로 밀려나가 제대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병원은 샤오엔에 대해 다각적인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전 병원의 진단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장성 병원에서는 그녀가 시신경 종양에 걸렸다고 진단했지만 실제로 그녀는 섬유 이형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20번 염색체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드문 질환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섬유 조직이 뼈 세포를 대체하면서 비정상적인 섬유뼈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얼굴에 있는 뼈가 섬유뼈로 변하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 시력을 잃거나 눈이 튀어나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샤오옌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섬유뼈가 턱뼈와 얼굴뼈에 축적되어 거대한 덩어리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이 병을 13년 동안 앓아왔으며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긴급한 해결책으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수술은 얼굴에 커다란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이었지만 위험이 매우 큰 수술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 중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했지만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그녀는 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오엔과 그녀의 아버지 우리룽은 깊은 고민 끝에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샤오엔은 수술의 성공 확률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이 수술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말얼굴 소녀라는 별명으로 불리거나 외출할 때마다 얼굴을 스카프로 가려야 하는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부녀의 용기와 변화를 향한 갈망은 의료진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의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얼굴에 생긴 커다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중앙부를 절개하고 이어 상악골과 전두골을 티타늄 플레이트로 고정하며 턱을 원래 위치로 복원하는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은 비강을 정리하고 눈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뒤 티타늄망으로 안구를 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중앙부의 과도한 피부를 제거하고 얼굴선을 따라 봉합했습니다. 이 계획은 여러 분야의 의료진이 협력하여 마련한 것으로 티타늄 플레이트와 망을 사용해 환자의 얼굴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술 전날 밤, 샤오엔과 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샤오엔은 어머니에게 수술 소식을 전하고 싶어 전화를 걸겠다고 했지만 아버지 우리룽은 이를 막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수술이 예정되기 한 주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샤오엔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까 두려워 이 사실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 당일, 예상대로 수술은 극도로 긴장되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절개 단계부터 샘솟듯 피가 흘러나와 숙련된 의사들조차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혈액 손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샤오엔의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풍부한 경험과 침착함, 결단력, 세심함으로 위기를 넘기며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9시간이 넘는 고된 수술 끝에 샤오엔의 얼굴에 있던 약 2쿡에 달하는 종양의 90% 이상이 제거되었습니다. 수술 후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절반 이상 작아졌습니다. 눈은 제자리에 돌아왔고 콧구멍은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었으며 입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그녀의 시력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종양이 시신경 부위에서 자라 신경을 압박한 탓에 실명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샤오엔이 회복된 후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딸에게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22세의 소녀는 울지 않고 차분히 이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수술 후 생사의 고비를 넘으며 성숙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샤오엔은 추가적으로 2번의 수술을 더 받았습니다. 이 수술들은 얼굴의 재건을 더욱 자연스럽게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샤오엔은 이제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히 외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건강을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 격려했습니다. 여러 자선단체와 지방기관들도 그녀를 자주 방문하며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샤오엔은 수작업으로 일할 기회를 얻어 한 달에 수십 위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샤오엔은 병원을 방문해 재검진을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목도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며 언젠가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샤오엔은 사랑을 간절히 원했지만 자신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 자신을 받아들일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2017년 11월 가족들은 샤오엔에게 예린мя오라는 남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11살 연상이었으며 과거 소아마비를 앓아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 모두 큰 고통을 경험했기에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었고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샤오엔은 시각적으로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 차이가 크지만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10월 샤오엔은 병원을 다시 찾아 재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으며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중산대학 부속병원의 의료진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고 그녀가 새로운 모습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샤오엔에게 나이가 들수록 종양의 성장이 점차 느려지다가 멈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양이 전이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매년 3-5회 정기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샤오엔과 예린미아오는 결혼했으며 두 사람은 귀여운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외출할 때마다 얼굴을 스카프로 가려야 했던 말. 얼굴 소녀의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얘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